하겠습니다. 일렉트릭 필드하고 가우스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일렉트리시티에서 자 여기 지금 컨덕팅 스피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컨덕팅 스피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엘렉트론이나 그러니까 프리 엘렉트론들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죠. 크기가 똑같은데 이 두 개를 붙였다 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차지 Q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지가 없어요. 두 개를 붙였다 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2분의 Q, 2분의 Q로 쪼개지게 됩니다. 차지란 건 뭐냐면 엘렉트론 하나의 차지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건 엘레멘트리 차지라고 부릅니다. 엘렉트론 하나의 차지죠. 엘렉트론의 경우는 마이너스 2, 프로톤의 경우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n개 2, 여기서 이 n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n개 2가 모여가지고 차지를 형성하는 거죠. 차지는 쿨롱이라는 유닛을 사용합니다. 쿨롱이라고 하는 유닛이죠. 자, 예를 들면 크기가 똑같은 두 개를 마이너스 3 쿨롱하고 9 쿨롱으로 차지가 되어 있는 두 개의 컨덕터를 붙였다가 떼게 되면은 일단 토탈 차지는 6이니까 그 6을 반반씩 나누게 되죠. 3하고 3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일렉트로스태틱 인덕션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차징이 되어 있는 그런 물체가 있다. 이걸 컨덕터, 도체가 컨덕터죠. 컨덕터 근처에다 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접 접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근처로 가져감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프리 엘렉트론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뭐가 있냐면 프로톤하고 엘렉트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렉트론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프로톤은 이동을 못 합니다. 만일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엘렉트론들이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프린트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제가 필기를 할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3번에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인슐레이터라고 써있는데 인슐레이터는 논 컨덕터예요.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런 물체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역시 수도 없는 아톰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프리 엘렉트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프리 엘렉트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아톰에 묶여있는 바운디드 돼 있는 그런 엘렉트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차징이 되어 있는 물체를 가져다 대면 아톰 자체가 다음과 같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아톰 자체가. 원래는 아톰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이 플러스고 주변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 그게 이렇게 다이폴 형태로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렉트론들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난다? 그러면 아까랑 뭐 비슷한 상황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슐레이터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인덕션, 그 다음에 컨덕터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인덕션이 약간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컨덕터에서는 프리 엘렉트론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에서는 그냥 아톰 자체가 찌그러지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일렉트로스태틱 인덕션 인 엘렉트로스코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엘렉트로스코프는 위에는 컨덕팅 플레이트, 그다음 컨덕팅 와이어,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컨덕팅 포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일은 잎사귀, 잎파리 그렇게 리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근처에다 가져가 되면 이 위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엘렉트론들의 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면서 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만약 손을 대게 되면요. 손을 댄다는 걸 뭘로 보면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에다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가 매우 크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까 이쪽 밑으로 내려갔던 그 마이너스들이 더 먼 곳이 있는 거죠. 지구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엘렉트론들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던 엘렉트론들은 더 이상 이제 보이질 않고 뉴트럴이 되고 이 손을 타고서 이렇게 지구로 간다. 이걸 그라운디드 되었다 아니면 어스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끊고 예, 그죠? 그다음 요것도 없앤다. 그렇게 없애면 뭐가 남게 되냐면 이 플러스들이 아이솔레이트드 되게 되죠. 요 부분이 지금 플러스만 남는 상태니까 플러스가 아이솔레이트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플러스가 또 골고루 나뉘어 가지고 아래쪽에 다시 약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고요. 일렉트릭 포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엘렉트릭 포스. 자, 여기 Q라고 하는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q라고 하는 차지가 있다. 뭐 Q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개의 엘렉트론 또는 N개의 프로톤의 차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는 그러면 프로톤들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프로톤하고 엘렉트론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떤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작은 포인트 안에 프로톤의 개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이죠. 엘렉트론이 조금 모자란 상태. 그래서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고, 마이너스끼리도 서로 밀치는 거죠. 그때 포스, 서로 밀치는 포스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렇죠? 아래 제곱분의 KQQ, 차지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아래쪽은 디스턴스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요 K는 뭐냐? K는 9 곱하기 10의 9승. 이 쿨롱의 포스라고 부릅니다. 쿨롱의 콘스탄트고요, K는. 그리고 포스는 쿨롱 포스라고 부른다. 또는 다른 말로는 일렉트릭 포스, 또 다른 말로는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일렉트릭 필드는 뭐냐?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비테이션을 아직 안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 표면 근처에 우리가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자, 근데 거기에다가 스몰 m을 이렇게 딱 놓게 되면 이 지구의 매스가 라지 m이고 지구의 레디어스를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는 r의 제곱분의 gmm. g는 그래비테이셔널 콘스탄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g라고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mg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스몰 m이 그래비테이션에 의해서 받는 포스를 그 스몰 m으로 나누어 주면은 스몰 m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지구의 레디어스하고 지구의 매스 이런 거하고만 상관 있는 값이 나올 텐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굉장히 비슷한 식을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쓰냐면 요 F를, 자, 요 라지 Q가 요 스몰 Q에게 주는 힘 F를 스몰 Q로 나눠주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라고 디파인 하겠습니다. F 나누기 스몰 Q. 자, 그럼 뭐가 되냐면 R의 제곱분의 K 라지 Q가 되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릭 필드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 지점에다 어떤 포인트 차지를 놓게 되면 Q2라는 힘을 받게 되죠.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나 포스나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되냐면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 에로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만일에 여기 스몰 q가 네거티브 찾으면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포스는 반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여기 마치 플러스 1쿨롱이 있는 것처럼 1쿨롱에게 주는 포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계산할 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시간, 포인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된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하고 포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만일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이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차지를 놨다. 그럼 걔는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이다. 근데 여기다 만일에 네거티브 차지를 놨다. 그럼 얘는 어떤 쪽으로 힘을 받냐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 게 여기에 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제가 여기다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10쿨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5쿨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 만일에 플러스 1쿨롱을 놨다. 유닛 차지죠. 유닛 차지하고 엘레멘터리 차지는 달라요. 엘레멘터리 차지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프로톤 하나의 차지인 것이고, 유닛 차지라는 것은 1쿨롱이에요. 1쿨롱은 매우 큰 차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1쿨롱, 유닛 차지를 놔보면은 그걸 테스트 차지를 생각해가지고 걔가 받는 포스를 구하면은 그게 일렉트릭 필드가 됩니다. 자, 10쿨롱이 얘를 이렇게 밀어줄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5쿨롱이 얘를 또 땡겨줄 거예요. 그럼 그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어느 쪽이 되느냐? 이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포인트 차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슈퍼포즈가 될 수 있다. 슈퍼포지션 된 것은 벡터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만일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쪽이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일단 이 5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주는데 2가 밀어주는 것보다는 5가 밀어주는 게 더 세죠. 그래서 이쪽이 될 거고 4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6이 캔슬되면서 6이 밀어주는 힘이 더 클 것이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일렉트릭 필드를 다 더해주면 어느 방향이 될 것이냐? 뭐 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의 일렉트릭 필드, 포인트 차지의 일렉트릭 필드들을 밑에다 한번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노트에서 요 노트 있잖아요. 요 노트에서 요 부분을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제일 처음에 일단 좀 크게 좀 때려가지고 자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자, 예를 들면 여기 Q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스몰 Q가 있습니다. 그럼 딱 센터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 마치 여기다 1쿨롱 넣은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요 Q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주고 요 Q는 얘를 이쪽으로 밀어줘서 이때 일렉트릭 필드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Q가 있고 여기 또 Q가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Q다. 자, 여기다 만일에 1쿨롱을 놨다. 그럼 어떤 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냐면 1쿨롱이 Q가 얘를 이쪽으로 밀고 물론 Q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요. 마이너스 Q는 얘를 또 땡기니까 결국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 받는 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디스턴스를 R이라고 했을 때 R의 제곱분의 KQ의 몇 배예요? 2배죠. 그죠? 2배.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기 4쿨롱이 있다. 4쿨롱, 그 다음에 9쿨롱이 있다. 이렇게. 4쿨롱과 9쿨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딘가 부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가 되는 점이 있을 텐데 4쿨롱이 얘를 밀고 9쿨롱이 얘를 민다. 거기 실제로 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1쿨롱이 있다면은 걔를 어떤 쪽으로 밀 것이냐는 그런 것이 일렉트릭 필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 여기서부터 거리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개가 크기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분의 K 곱하기 4 그다음 Y 제곱분의 K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대 Y는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에요? 제곱이니까 제곱 2대 3, 2대 3 이렇게 되겠죠. 다음같이 될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4쿨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9쿨롱이 있다. 여기 마이너스 9쿨롱이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어딘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인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 요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4가 얘를 밀어주는데 가까운 쪽이면서 차지는 작고요. 가까운 쪽이니까 세게 줄 텐데 차지가 작으니까 또 약해질 거고 그 다음에 9가 마이너스 9가 땡기는 건데 거리가 또 멀어요. 그래서 땡기는 힘이 서로 캔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려면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X 대 Y는 몇 대 몇이냐? 또 똑같이 2대 3이다. 2대 3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삼각형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삼각형. 자, 이퀄라테럴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여기 Q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해보려고 하는데 자, Q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Q가 또 얘를 이쪽으로 밀어줄 것이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어느 쪽이 될 것이냐면 위쪽이 될 텐데 자, 이렇게 점점점점 그죠? 여기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저 위쪽으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일렉트릭 필드는 R의 제곱분의 KQ에 몇 배입니까? 저기 30도라고 보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일단 코사인 30도죠. 그죠? 코사인 30도 곱하기 2배 그럼 루트 3배인가요? 루트 3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면 루트 3 아래 제곱분의 KQ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잘 좀 써놓으시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그려볼게요. 여기도 옆에다가.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림이 이상하지만 Q하고 마이너스 Q.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가 또 얘를 밀 것이고, 뭘 미냐? 거기다 1쿨롱이 있다는 가정해서요. 실제로는 없지만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어느 쪽이 돼야 되냐면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도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아래 제곱분의 KQ에 곱하기 몇이에요? 코사인 60도 곱하기 2배죠, 그죠? 코사인 60도 곱하기 2배. 따라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아래 제곱분의 KQ.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를 제가 괜히 나눠드렸나? 자, 보면서 일단 필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필기를 꼭 해봐야만 이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거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의 경우. 몇 개를 더 볼게요. 사각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좀 써볼게요. Q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Q 마이너스 Q,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Q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 개 더 쓰면은 여기 Q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Q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어떻게 될지 일렉트릭 필드 보도록 할게요. 이 센터에서 일단 여기 1쿨롱이 있다면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고, 또 얘에 의해서 또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얘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캔슬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는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도 예를 들면 Q가 얘를 이쪽으로 밀고, 여기 있는 Q가 또 얘를 이쪽으로 밀고, 마이너스 Q가 땡기고, 또 마이너스 Q가 땡기니까 또 캔슬 되겠다. 또 캔슬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이번에 어떻게 되면 이쪽으로 캔슬 되고, 양쪽으로. 그 다음 이쪽으로 어떠냐면, 요렇게. 몇 배가 되는 2배가 되겠죠. 그죠? 캔슬 되는 거 말고, 한쪽으로 2배.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아래 제곱분의 KQ에 곱하기 2배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당기고. 그래서 두 개를 벡터를 더하면 어느 쪽이 되냐?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 방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몇 배가 될 것이냐면, 2는 아래 제곱분의 KQ에 곱하기 몇 배예요? 코사인 40도. 그럼 몇 배예요? 2루트 2? 2루트 2죠. 그죠?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몇? 이게 다 아니에요? 코사인 45 곱하기 4. 그러니까 코사인 45 곱하기 4. 그렇죠. 네. 코사인 45 곱하기 4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4개를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7번.
필기를 꼭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너무 머니까, 너무 이쪽까지 너무 머네요. 한 요쯤으로 하죠. P를 여기로 합시다. 너무 멀어. 여기를 P라고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또 선을 그어봅시다. 네. 응? 잠깐만요. 이쪽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야 돼요. 자, 일단 플러스 Q가 또 일렉트릭 필드를 주겠죠. 어떤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줄 것이면 이쪽으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가 또 일렉트릭 필드 줄 겁니다. 이쪽으로 또 땡기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주겠죠. 자, 두 개 벡터를 더하면 어느 쪽이 되냐면 이 아래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체드 이게 전자기학 들은 사람은 2명 있는데, 한 명 있구나. 임동균 저거는 11학년인가 12학년 올라갈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일단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여기 앵글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요. 각각을 세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그렇죠. 아래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E, 일단 아래 제곱분의 KQ, 일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아래쪽으로 사인 세타 곱하기 2배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앵글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R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D니까 일단 R분의 2분의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2분의 D에다 2를 곱하면 또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자, D가 되겠죠, 그죠? D.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결론은 아래 3승분의 KQ 곱하기 2D,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 Q가 있다. 마이너스 Q하고 Q가 같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폴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폴 마이너스 Q에서 Q까지 연결한 이 벡터를 우리가 D 벡터라고 할 때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는 게 있대요. 그거 어떻게 쓰냐면 Q 곱하기 D라고 씁니다.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프린트에 써져지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자, 그럼 여기서도 Q 곱하기 D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3승분의 K에다가 P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로. 또는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고요. X. 그래서 이 2분의 D를 제가 한번 A라고 쓸게요. 2분의 D가 다시 들어가게 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2분의 3승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K 곱하기 P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X가 A보다 훨씬 더 크다면 상당히 먼 곳 있죠. 그 축을 따라서 점점 멀어진 아주 상당히 먼 곳에서, 즉 X가 A보다 훨씬 더 큰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A가 거의 무시할 만하니까 X의 3승분의 KP가 되겠죠. KP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약간의 인티그럴이 나옵니다. 3번.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막색인데 차지가 돼 있는 그런 로드예요. 차지드 로드.
리니어 차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기서 차지 로드에서 약간 떨어진 요 P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구하려면 요 포인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드를 갖다 여러 개로 토막을 냅니다. 아주 잘게 토막을 내면 그 아주 작은 infinitesimal length를 가진 그 작은 차지 있잖아요. 그 차지가 여기에 주는 일렉트릭 필드를 전부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더할 것이냐.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거리가 x니까 x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x의 제곱분의 k에다가 아주 작은 차지라고 해서 dq라고 쓰겠습니다. dq는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의 차지를 말합니다. dq는 dq 나누기 dx 곱하기 다시 dx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dq 나누기 dx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필기를 잘 좀 해주세요. 람다. 자, 그래서 결국 dq는 뭐라고 써도 좋으냐면 람다 dx라고 쓸 수 있겠죠. 람다 dx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람다 dx라고 이렇게. 자, 이거 인티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죠? 제일 가까울 때가 a, 제일 멀 때가 a 플러스 l, 그죠?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한 3년 전에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안 나오나 그러는데 진짜 나옵니다. a부터 a 플러스 l까지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죠. 자, 람다는 바깥으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남는 것은 x의 제곱분의 1 dx. 이승민 씨, 이거 인티그럴 되세요? x의 제곱분의 1 뭐죠? x의 제곱분의 1 인티그럴. x 제곱의 인티그럴이 x의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2 x의 x의 마이너스 2승요? 예, x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잠시만요. 네. 저도 많이 그렇죠. 이거 자주 써야지 안 잊어버리는데.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승. 아니죠. 그건 디퍼렌셜 하는 거고 오히려 더해야죠. 인티그럴 하는 거. 인티그럴은 이렇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위에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k 곱하기 람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a부터 a 플러스 l까지 를 계산하라. 그렇죠. 자, 근데 람다는 또 뭐냐면 토탈 차지 나누기 토탈 랭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리니어 차지 덴시티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지 나누기 작은 랭스는 전체 차지 나누기 전체 랭스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식을 좀 더 써오면은 L분의 KQ, 그럼 여기는 A분의 1 빼기 A 플러스 L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L분의 KQ, 여긴 A 플러스 L, 위에는 L이 되겠죠. 그래서 L하고 L이 약분되면서 A 플러스 L, 그 다음에 KQ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말이죠. 아주 멀리서 보게 되면 L보다 A가 훨씬 더 크면은 전미재 씨 어떻게 되죠? A가 L보다 훨씬 더 크면은 이거 뭐분의 뭐가 되는 거죠? L분의 아니, L이 훨씬 더 작아요. L이 랭스. 그렇죠. A 제곱분의 KQ가 되는 거죠. 포인트 차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언제? A가 L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왔었죠. 4번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뭐 별로 나오진 않아서 이것도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링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이것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링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이것입니다. 링이 이렇게 버티컬리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센터에 축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약간 퍼스펙티브하게 지금 본 거예요, 그죠? 퍼스펙티브 뷰입니다. 완전히 그냥 본 건 아니고. 그래서 이랬을 때 여기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작은 이 테두리 링 위에 한 포인트, 이 부분,
여기에 이거 DL이라고 쓸게요. 제가 DS보다는 DL이 더 편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차지가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 차지 DQ가 여기에 또 주는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또 여기 있는 차지도 또 얘한테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또 주잖아요. 그럼 결국 XY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좌우로는 다 캔슬되죠, 그죠? Z 방향으로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Z 방향으로만 남는 것만 쭉 다 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건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이 Z 방향으로 남은 필드 있잖아요. 그것만들을 다 더해주려고 합니다. 각각의 포인트 차지에 의한.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Z는 G R의 제곱분의 K DQ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왜냐면 이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인데 그것의 Z 컴포넌트니까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테라. 근데 코사인 세타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이승민 씨. 코사인 테타가 저기 있어. 이, 밑에 성경에서 뭘 보내버려요? R분의 G죠, 그죠? R분의 G. 그렇죠. 이것도 다 인티그럴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R이나 G가 얘 인티그럴, 저 원을 쭉 돌아가는 동안에 R이나 G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걔네들은 다 콘스탄트입니다, 여기서는. R의 제곱분의 K에다가 Z. 이렇게 나오고, 안에 남는 것은 뭐냐? DQ만 남는다. DQ라는 것은 DQ를 다 더하면 결국 링 위에 있는 차지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아래 제곱분의 아래 세제곱이네요. 아래 세제곱분의 K에다가 DQ 다 더한 것은 그냥 Q니까 Q 곱하기 Z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 또한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또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그런 걸 좋아하니까. 레이디어스가 라지 R인가요? 레이디어스 라지 R. Z 제곱. 요것의 2분의 3승. 그 다음 위에는 KQ. Z. 자, 이거 여기서 R에 비해서 G가 훨씬 더 크다고 했을 때 Z. 훨씬 더 크다. R보다. 자, 그럼 역시 R에 G의 3승이 되고 위에 G의 3승분의 G니까 G의 제곱분의 KQ. 역시 쿨롱슬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런 얘기들을 쭉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역시 또 시험에 좀 잘 나왔던 거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요거 기출문제로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습니다. 이 반원짜리 세미 서클도 나왔고 쿼터 서클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를 D 세타라고 하고요. D 세타. 아이고. D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차지를 DQ라고 하겠습니다. DQ. 아주 작은 앵글로 잡았어요. DQ. 자, 그것이 이쪽에 주는 일렉트릭 필드 있을 거예요. 그리고 DE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얘네들을 다 돌려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것에 의해서도 캔슬되면서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요것만 남지 않을까요? 요 초록색 X 컴포넌트만 남겠죠. 왜냐면 Y 컴포넌트는 캔슬될 테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에 의해서 또 위아래로는 캔슬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X 컴포넌트만 남게 됩니다. DEX 를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EX 한번 계산할게요. 제가 EX는 결국 뭐냐? 역시 인티그럴 해야 된다. 자, 인티그럴 할 때 여기 레디어스는 R의 제곱분의 KDQ. 여기까지가 DE고 거기다가 다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지 X 컴포넌트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좀 잘 주의하시면 DQ가 뭐였느냐? DQ는 또 요 랭스 있잖아요. 아크의 랭스. 아크의 랭스에다가 또 람다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까처럼 리니어 차지 덴시티 람다에다가 DL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아크의 길이는 뭐 곱하기 뭐죠? 레디어스 곱하기 뭐죠? 레디어스 곱하기 테타죠. 예. 이 경우는 D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 D 세타, R D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람다 R D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다 넣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이쪽을 넣어라, 이쪽을 넣어주면은 자, 바깥으로 나갈 거 다 나가겠습니다. K 나가고 그다음에 람다 나가고 위에 R 있고 아래 제곱 하나 있으니까 밑에 R 하나 남고 그다음에 안에 인티그랄 안에 남는 것은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납니다. 앵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0부터? 지금 여기를 세타로 잡겠습니다. 그럼 몇 도부터 몇 도까지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자, 이 인티그랄은 뭡니까? 이분 펑션에 대한 인티그랄이기 때문에 반만 하고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지민 씨, 제가 됩니까? 요거 캘큘러스 되는 거죠, 그죠? 예.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지만 반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코사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그래프니까 반만 해가지고 2배 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하고 그것에 2배로 하겠다는 얘기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인티그랄 하면 사인 세타. 자, 그래서 R분의 K 람다 곱하기 2배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아닙니까? 그죠? 1이니까 결국 2가 되니까 R분의 K 곱하기 2K 람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이 시점에서 람다는 또 뭐냐? 람다라는 것은 토탈 랭스 나누기 토탈 차지. 토탈 랭스는 몇이에요? 파이 R이죠. 토탈 랭스는 파이 R. 파이 라지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걸 람다를 얘는 집어넣어주면은 결론은 파이 R 제곱분의 2K Q인가요? 이렇게. 람다 자체는 정확히 뭐예요? 람다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 차지 나누기 랭스. 리니어 차지 덴시티라고 하죠.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의 차지가 들어있느냐. 리니어 차지 덴시티. 토탈 차지 나누기 토탈 랭스. 이 경우에는 토탈 랭스가 파이 R이죠.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었고요. 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Electric field. Electric field. Electric field line. 이게 뭐냐? 자, 여기 포인트 차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차지 Q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일에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걔가 받는 힘이 바로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분명히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또 다시 그 방향에 플러스 1쿨롱을 넣으면 또 걔도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이게 각각 일렉트릭 필드 벡터인데 일렉트릭 필드 벡터를 선으로 쭉 연결을 해주면 플러스 차지로부터는 필드가 나가는 것처럼 필드 라인 나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부터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나가고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딱 버티고 있으면 요 근처에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다 플러스를 넣어보면 이쪽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워드, 이건 아웃워드 그런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을 때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탄젠셜 라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탄젠셜 벡터가 일렉트릭 필드인 이유는 일렉트릭 필드들을 선으로 쭉 연결한 것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같이 있을 때도 그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뭐였냐? 아까 0이었었죠, 그죠? 기억나시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도 한번 보면 여기는 이 플러스가 얘를 이쪽으로 밀고 마이너스가 또 땡기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이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는 또 다 들어가고 있고요. 마이너스로는 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 간격이 매우 좁은 두 개의 금속판이라고 써있는데 컨덕팅 플레이트. 자, 근데 거기에다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똑같은 양만큼씩 차징을 시킨 다음에 보면 그 사이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유니폼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캐패시터라고 얘기하는데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이 근처에서는 또 뭐가 생기냐면 약간 엣지 이펙트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엣지 이펙트가. 하지만 센터 부분은 거의 유니폼하게 이 덴시티가 거의 유니폼하게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보면은 여긴 컨덕팅 플레이트가 있고요. 여기 포인트 차지가 하나 있으면요. 마치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냐면 이 컨덕팅 플레이트가 하나의 거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맞은편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없어요. 실제로는 뭐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것처럼 요쪽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는 거죠. 마치 컨덕팅 플레이트가 무엇인 것처럼 거울인 것처럼 이쪽에 생기는 차지를 이미지 차지라고 하고 실제로 있는 차지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특징들 보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특징들 보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잘 가다가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나 중간에 크로스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라고 하는데 플럭스라는 건 필드 라인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하고 여기 똑같은 에리어인데 여기를 통과하는 필드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더 많은 필드가 통과하고 있고 여긴 적은 필드가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덴시티가 크다고 하고 그걸 우리가 플럭스,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스 문자 파이. 어떤 사람은 IO 아니냐고 그러는데 IO가 아니라 파이예요. 그리스 문자. 요것의 소문자는 요거죠. 파이. 파이는 그럼 뭐냐? 파이의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죠. 파이는 이렇게. 파이는 P에 해당하는 거고 요것은 F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파이. 자, 그래서 플럭스이기 때문에 F. 그 기호를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그 두 개를 나누어 준 것도 역시 일렉트릭 필드로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하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가시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일렉트릭 필드 벡터는 tangential to the electric field line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도 한번 나왔던 얘기죠. 필드 라인이 다음과 같이 있으면은 그 각 지점에서의 필드는 필드 라인에 완전하게 탄전시얼하다. 그리고 거기서 받는 포스는 차지가 받는 포스는 Q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컨덕터 인 이퀄리브리엄이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 계속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1번. 자, 컨덕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 엘렉트론들이 무지하게 많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차지를 갖다가 넷 차지를 집어넣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뉴트럴인데 거기다 넷 차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차지를 넣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차지들은 서로 밀려나가지고 프리 엘렉트론이니까 밀려나가지고 표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을 다 가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 표면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게 돼요. 만일에 파저티브 차지를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일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밖에 쪽에 있던 네거티브 차지 있잖아요. 바깥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을 텐데 그 네거티브 차지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지고 바깥쪽에 플러스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넷 차지는 바깥쪽으로 표면으로 다 가게 됩니다. 플러스를 넣던 마이너스를 넣던 넷 차지는 표면에만 남게 된다.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서피스로 전부 다 간다. 플러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커런트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서피스로 가는 동안에는 커런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간 다음에 딱 멈춘 스태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데피니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식간에 퍼진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net charge가 distributed on the surface on the, 왜냐면 이거는 repulsive force에 의해서 서피스 쪽으로 다 간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그 다음 3번에
안에 일렉트릭 필드는 제로다 그렇게 써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물론 바깥쪽 이렇게 차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지들이 다 캔슬돼 가지고 안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가 돼야 돼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지금 프리 일렉트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에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들이 막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남는 차지만 바깥쪽에 가는 것이죠. 남는 차지만 바깥쪽에 있는 것뿐이지 안에는 프리 일렉트론하고 그다음에 프로톤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온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일렉트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만일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렉트론이 힘을 받겠죠, 그죠? 일렉트론이 힘을 받으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F equal QE equal MA. Q는 분명히 있어요.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로서. 걔가 움직일 자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엑셀레이션이 없어야 되죠. 왜냐면 스태틱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뭐가 돼야 되느냐?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inside. 0이 돼야 된다. 0이 아니면 움직이게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스태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이 되도록 딱 모든 것이 다 배치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4번. Electric field on the surface of the conductor is perpendicular to the surface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파저티브 차지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저티브든 뭐 네거티브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깥쪽을 이렇게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근데 이게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고 만일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직이 아니다. 그럼 이걸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인 건 상관없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퍼펜디큘러하고 서피스에 퍼펜디큘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패럴렐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것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그게 제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 equal 아까 얘기한 것처럼 QE 서피스에도 엘렉트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뿐이죠. MA 자 일렉트릭 필드 만일에 패럴렐이 서피스 방향으로 패럴렐한 그런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쪽으로 포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엘렉트론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 방향이든 어떤 쪽이든 간에 엘렉트론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0이 되어야만 하죠. 왜냐면 스태틱이니까. 서피스 차지 커런트가 있으면 안 되죠. 서피스 커런트가 없어야 된다. 서피스를 따라 움직이는 커런트가 없어야 돼요. 따라서 이것도 뭐가 돼야 되냐면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로니까 결국 뭐가 남으냐? 퍼펜디큘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렉트릭 필드는 서피스에 반드시 수직이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하고 6번은 이건 포텐셜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배운 다음에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포텐셜이라는 파트를 배운 다음에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요렇게 만일에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컨덕터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요 서피스 부분의 차지 덴시티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아니, 뾰족한 부분의 차지 덴시티가 아주 크다. 이렇게 뭉뚱한 부분은 차지 덴시티가 크지 않은데 요런 뾰족한 부분의 차지 덴시티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포텐셜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일렉트릭 포텐셜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내부하고 컨덕터 내부 A1 지점하고 B 지점 그 다음에 서피스에 있는 C 지점 이 세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포텐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VA하고 VB 이 두 개의 차이는 일렉트릭 필드에다 디스턴스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지점의 포텐셜하고 B 지점의 포텐셜이 같다.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A 빼기 VC 지금 여기를 연결한 선이었지만 이번엔 여기를 연결한 선을 생각해 봅시다. 선이라기보다는 그 패스를. 그럼 일렉트릭 필드 디스턴스를 곱해주면 되는데 역시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는 0이잖아요. 컨덕터 내부에. 따라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연결을 하게 되면 두 개 사이의 포텐셜의 차이가 또 여전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VA하고 VC도 같다. 그래서 컨덕터 내부의 모든 부분하고 서피스까지는 전부 다 포텐셜이 같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포텐셜 파트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이 뭐냐를 다시 배운 다음에. 자, 거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우스 법칙으로 가야죠.